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구독자분께서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종목, 이마트 유통 종목이죠. 네, 이마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유통 쪽이고, 뭐 아시겠지만 그 대형 마트 이런 거, 뭐 이렇게 편의점 사업도 좀 있고, 뭐 온라인 그런 쇼핑도 하고 있죠. 그래서 종합 유통업계라고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유통기업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뭐죠? 거리두기 3단계 이런 게 나왔을 때 과연 이러한 유통 종목들을 어떻게 이제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마트가 보면 코로나를 떠나서 네, 그동안 이제 대형 마트들이 롯데마트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이런 매장들을 대형화시키고 컨셉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마트 자체를 쇼핑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복합적인 공간이죠. 와갖고 이제 데이트도 하거나 와서 이제 여가를 즐기면서 그러면서 겸사겸사 장도 보고 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자제품이나 장난감이나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관심 많으신 분들, 네, 아이들도 그렇고 그걸 위해서 전문점까지 만들어 갖고 와서 이제 복합적으로 즐기면서 쇼핑하고 또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체험도 하는 네, 그런 형태로 바꿈을 많이 하고 있었죠. 네, 탈바꿈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음, 단순히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로 많이 바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이제 매출로 얼마만큼 좋은 효과를 주느냐 이런 게 상당히 좀 의구심이 처음에 많았던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스타필드나 신세계, 이제 스타필드나 이런 데들이 의외로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마트도 이마트 그 타운이죠. 일산에 있는 이마트 타운에 이런 데가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점점 그런 형태로 방향이 맞다 보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아마 점포수가 전국에 한 140여 개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음, 이제 어려운 곳들도 있겠죠, 매출이. 그런 데들을 폐점하지 않고 리모델링 하면서 또다시 매출을 또 올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점포 중에 이제 9개 정도를 리뉴얼을 했죠. 그래서 결국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뭐 과일이나 샐러드, 그러니까 젊은 세대 이렇게 웰빙 세대 이런 웰빙 하는 그런 분들 거기에 타겟을 맞춰서 디저트 과일이라던가 샐러드 그다음에 뭐 이제 소단량의 채소 이제 1인 가구도 그렇고 많이 있겠죠. 하루 채소 과일 또 초간단 요리 채소 집에서 이제 해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금방금방 요리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초간단 요리 채소 스페셜 요리 채소 이렇게 뭐 아예 존을 갖다가 구역을 이렇게 나눠놓고선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겉으면 컨셉으로 시작을 해갖고 이 월계점을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 매출이 45.1%나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매장을 리뉴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맞아들은 거고요. 이 뜻이 뭐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고, 좀 여러 가지 좀 그 매출도 그렇고 제한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좀 이제 안정화가 되면, 이런 것들은 더 이제 매출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땐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리뉴얼을 한다고 하는데, 리뉴얼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비용입니다. 비용. 근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드는 거고, 그럴 경우에 이제 재무 건전성도 봐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리뉴얼 하는 동안에는 그 공사를 해야 되니까 또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쪽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매출도 이제 저하가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걸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마트는 총 투자의 30%뭐 한 2,600억 이거를 리뉴얼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140개 점포 중에 30%를 리뉴얼 하겠다고 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문점들, 일렉트로마트나 토이킹덤, 노브랜드 뭐 이런 데들, 몰리스페셜 이런 데 같은데, 이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깃 전문 타겟층을 노려갖고 하는 거죠. 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전자제품에 되게 홀릭이라 그러죠. 딱 전자제품 좋아하시는 분들부터 이렇게 또 반려동물 이런 쪽 관련된 것들. 그래서 타겟형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강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뭐 많이 깔아놓고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을 갖고 타겟 계층을 딱 정해갖고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나가겠다. 근데 이제 예산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좀 많이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네, 자 가양점, 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가양점을 매각을 추진하는데, 이 매각이라는 게 뭐 그쪽에 있는 뭐 이마트를 갖다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동산은 이제 다 판매를 하고 그걸 다시 임차, 다시 빌려 갖고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지를 매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 현금 확보예요. 현금. 네, 현금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같은 얘기가 나와요. 돈이 여기 보면은 오프라인 점포에서 들어오는 돈이 줄고 온라인 투자로 나갈 돈은 많고, 온라인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리뉴얼 하는 것 때문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많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현금 확보를 하는 거고요. 지금 뭐 3월 달에도 보면은 마곡동 부지도 8,518억 원을 팔았고, 거기를 또다시 이제 트레이더스가 임차를 했네요. 그쵸? 작년 11월에도 9,500억 해서 열세 곳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세금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쪽 고정비용 나가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비용 처리가 되고 하는 임차가 더 맞다고 보고서는 이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인들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금이 좀 많이 강화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투자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재투자에서 맞아갖고 잘 돼갖고 매출이 확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는 그래도 좀 잘 됐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게 좀 잘 나가는지 잘 되어 가는지 이건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유통업계의 업황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관련된 것들, 뭐 거리두기 3단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마트가 뭐 코로나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리뉴얼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업은 재무적으로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마트는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이 재무적인 부분,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보고서나 이런 거 나올 때도 재무적으로 어떤지 이걸 꼭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동종업계에서는 경쟁력이 있고 상당히 또 강한 기업이죠. 그렇게 하지만 그런 대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무 구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 그다음에 부채율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뭐 단기 차입금, 단기 부채죠. 이런 게 어떻게 해결되어 나가는지, 그리고 투자 대비 그 매출이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네, 아까 월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고 매출이 이제 45.몇%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다른 곳들도 그렇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랑 같이 맞물려 보시면 좋은데, 쓱이자 쓱 SSG 쪽으로 해서 나오는 그 이마트의 매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통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지금 거리두기 3단계 요게 좀 많이 우려가 될 텐데, 지금 뭐 정부에서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보면 뭐 생필품 이런 쪽은 필수 시설이죠. 뭐 이런 데는 제외,
하고 아무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부품들, 그러니까 물품들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뭐 마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인원을 제한을 두거나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원수 제한을 두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못 들어가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운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단계 격상을 해도 폐쇄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단계 가고 이러면은 이제 이런 유통주는 매매를 하실 때 본인 자체가 이제 식품주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자체가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떨까? 네, 뭐 마트 가는 게 아무래도 꺼려질 수 있죠. 그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자면요. 내가 나가기가 참 껄끄러운데 이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그 통조림 같은 거 있죠. 뭐 햄이나 뭐 참치라던가 통조림 종류들. 그리고 좀 이제 오래 둘 수 있는 뭐 이제 건어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걸 또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렇게 많이 사서 확보할 수 있어요. 그 결국은 이제 이런 쪽은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매출 3단계 기간 동안에 이제 뭐 방문 고객 수가 줄어들고 하면서 지속적인 그 매일매일 나오는 매출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어떤 대비를 위해서 판매가 되는 어떤 단기적인 특화된 그 매출 증가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걸로 어느 정도 또 상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3단계 될 것 같다 그럼 미리 이제 사는 거죠. 사갖고 순간적으로 매출이 확 올라가는 그 단위 매출 그 하루 이틀 이렇게 단위 매출이 올라가고 그걸로 이제 확보된 걸로 3단계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좀 감소되더라도 이걸로 그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간 매출이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배송해 드시는 분도 많거든요. 물이나 뭐 무거운 것들도 그렇고 꽤 많고 보통 이제 오프라인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식품 뭐 과일이나 뭐 채소나 생선 뭐 육류 종류 이런 신선식품 같은 경우 눈으로 보고 괜찮은 걸 이제 좀 고르시고 싶으실 때 또 많이 가시고 여전히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는 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또 뭐 이렇게 연세 있으시거나 또 기타 뭐 익숙지 않으신 분들 또는 이제 매장에 이렇게 방문하면서 또 다른 것들 이렇게 볼거리도 보고 이제 바람도 쐬시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장도 대형화하고 컨셉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결국은 관건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3단계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느냐. 근데 이렇게 뭐 이분들 중에는 또 온라인으로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하면 되니까 그 온라인으로 매출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 쪽을 보실 때는 이제 뭐 쿠팡이라던가 기존의 다른 그런 온라인 배송업체들 여기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이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뭐 이마트 쪽은 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쿠팡, 마켓컬리나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에서 파는 식품하고 또 이마트하고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을 보실 때는 신세계 쪽에 SSG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마트의 어떤 매출 비용, 그다음에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죠. 그런 것들, 매출의 상태, 그리고 뭐 마켓컬리나 뭐 이런 쿠팡 뭐 이런 데들 그런 데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마트가 이제 온라인 매출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비슷하게 되는 제품들, 비슷하게 유통하는 제품들이 그런 쪽에서는 얼마만큼 지금 판매가 많이 되는지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마트가 지금 어떻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현재 이 장기적으로 보고 좋은 움직임인데 어쨌든 비용을 많이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좀 지켜보시면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기술적 분석 보시면 일단 현재 모든 시그널이나 모든 자리나 이런 것들이 20선 아래까지는 한번 반동을 주려 그러는 움직임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이제 관망세, 그러니까 순매도죠. 사실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 펀드나 자체 자금 모두 이제 매도예요. 왜냐면,
거리두기 뭐 3단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관이 조금 뭐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조정하는 상태고, 근데 이제 연기금은 조금씩은 그래도 사들이는 상태. 그 장기적으로 볼 땐 괜찮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JP 모건, CT 이런 이제 외국계가 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기업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요 구간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있는데, 자, 주가가 보시면 이 라인 안에서는 지금 지지를 하려고 지금 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아이고, 제가 뭘 눌렀죠? 죄송합니다. 이거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눌렀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그쵸? 그리고 또 여기 또다시 여기. 네, 주가가 어쨌든 요 라인 안에서는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자, 한 15,000 15만 1,500원이죠. 15만 1,500원 정도 선 그쯤에서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되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단단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를. 근데 지금 매물대는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정도는 그 코로나로 인한 걱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코로나 된다고 해서 마트는 괜찮아, 우리 갈 수 있어, 뭐 온라인 매출 오를 거야, 이렇게 청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매출 타격이 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보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전에 자리랑 보면은 16만원 아랫단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또 상단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고, 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 네. 20선이 여기 좀 내려와 있죠. 이게 잘, 뒤쪽에 클릭이 안 되네요. 네. 네, 이게 지금 20선이 클릭이 왜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위에 거. 이게, 가끔 저도 이럴 때 보면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아예 클릭이 안 되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있는 게 20선이에요. 22동 평균선이 위에 있는데, 자, 20선이 지금 15만 5천원 부근에 지금 붙어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니까 자, 요걸로 해드리면, 그쵸? 15만 4,800원 정도 선에 있어요. 15만 5천원 근처에 지금 20선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단기간으로는 한번 20선 아래까지는 한번 올려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20선 자체를 좀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정도에는 뭐 아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시도를 할 텐데, 거기서 밀리지를 말아야 돼요. 근데 시그널 자체는 뭐 기간에 이렇게 대량 매매나 이런 게 누르기보다는 이제 매수로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아니면 이제 좀 관망세로 가던가, 그래서 외인 매수가 좀 받쳐주고 뭐 크게 매도물이 안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만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는 20선 위에 올라가서 안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마트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 뭐 길게는 뭐 내년 하반기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 동안에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무적인 부분, 투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무적인 부분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유동성 확보,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같이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마트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또 좀 이게 좀 길었네요.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또 이제 바람 좀 쐬시고, 그리고 마스크 하시면서 이제 어쨌든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좀 웃으시는 일이 많은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